네, 안녕하세요. 버디카입니다. 네, 오늘은 GLE 350D 쿠페 시승하러 나왔고요. 네, 디자인적으로 워낙 호평을 많이 받은 차량이고, 이제 최근 국내에서는 SUV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뀐적인 부분은 이제 사실 재원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디자인적인 부분이 너무 예뻐요. 네. 근데 여기에서의 함정은 당연히 뒷좌석 공간, 헤드레스트 공간이 좁다는 점이고요. 지금 약간 내리막으로 되어 있어서 차가 좀 틀어져 보이는데, 네, 차가 틀어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뒷좌석 공간, 헤드레스트 공간도 손해 보면서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부분 때문에 트렁크 공간도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모든 이제 이런 SUV 차량들이 그런 부분은 감수하면서도 이런 쿠페형 차량을 만드는 이유는 당연히 디자인적인 부분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겠죠. 네, 트렁크 공간 먼저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공간 뭐 널찍합니다. 이 정도면 골프백 뭐 2개, 3개 정도는 넉넉하게 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뒷좌석 폴딩도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긴 짐을 실으시거나 아니시면 낚시 장비, 스키 장비 이런 장비 실으실 때도 불편한 점은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버튼을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왼쪽에 있는 버튼은 트렁크만 닫는 버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트렁크 닫으면서 도어까지 잠기는 버튼입니다. 뒷좌석 공간이 중요해요, 앞좌석 공간보다는. 근데 탔을 경우에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차에 앉아봤는데요, 아무래도 패밀리카로 많이 주행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금 뒷좌석 공조 장치가 이쪽 하단부에 세팅이 돼 있고, 뒷좌석에서 온도 조절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측 이제 도어 부분, 네, 도어 트림 부분에 열선 시트가 세팅이 돼 있고요. 부메스터 사운드도 세팅이 돼 있는데, 부메스터 사운드 굉장히 괜찮아요. 들을만 합니다. 네. 그리고 전방에 디스플레이나 이런 부분은 뭐 기존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스티어링 휠도 뭐 벤츠는 다 똑같아요. 네, D컷 아니면은 그냥 일반 저런 스티어링 휠이라서 뭐 S클래스에서는 뭐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긴 하는데, 뭐 사실 큰 틀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는 파노라마 썬루프. 지금 이쪽 여기 앞에 부분이 제가 앉아 있는 공간인데 뭐 거의 바로 앞에까지 와 있으니까, 근데 썬루프가 차라리 듀얼로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길었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뒷좌석 앉았을 때 공간감이 썬루프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썬루프가 지금 제 머리 앞에 바로 카메라를 뒀는데, 이 정도라면은 공간감을 썬루프로 느끼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실내 레이아웃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벤츠에서 가장 인기 있는 휠이죠. 네, 마차 모양의 휠로 이제 AMG 휠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네, 315, 40, 21입니다. 네, 물론 많은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315라는 숫자는 이 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폭, 그리고 40은 이 편평비, 그리고 21은 이 휠의 사이즈입니다. 네, 그리고 GLE 450 쿠페 모델은 스토프도어 클로징이 들어가 있어요. 안전사고에 요즘에 좀 많이 나요. 네, 어린아이들이 손가락 껴서 절단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모님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소프트도어 클로징 없는 게 더 좋습니다. 네, 혹여나 사고가, 부모들은 너무 무섭죠. 그리고 하단부에는 사이드 스텝인데, 저는 사실 이 고정형 사이드 스텝을 별로 안 좋아해요. 문 열었을 때 발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이 정도예요. 이거 밟고 올라가라는 건 이게 있어야 만한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더 좋긴 합니다. 설치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고정식 사이드 스텝 빼고 전동식 사이드 스텝 설치하는 비용은 한 200만원에서 뭐 한 300만원 정도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전동식 사이드 스텝도 설치를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설치를 잘못하게 되면 고속에서 풍절음이 엄청 심해요. 네, 실내 들어왔고요. 스타트 버튼이 다른 이제 E 클래스랑 다르게 여기 살짝 밑에 있어요. 이쪽 저희 다리 있는 쪽에, 네, 이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스탑앤고,
키고 끄는 버튼이고요. 전방 계기판은 E클래스랑 뭐 동일해요. 이것도 네, 조작 방법도 동일하고, 네, 왼쪽에 있는 홈 버튼은 뭐 전방에 있는 계기판 세팅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홈 버튼은 가운데 있는 계기판 세팅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헤드 시프트는 그래도 크롬으로 들어가서 예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 GL이 처음 나왔을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쪽 부분이 조금 약간 좀 답답해요. 좀 바보같이 생겼어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네. 그리고 GLE 450은 이제 조수석 뒷좌석분을 배려하는 걸 수도 있고 조수석분을 배려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 R 버튼이 있어요. 네, 이 클래스에서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조수석 시트가 움직입니다. 이 전동 시트로 운전석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조수석이 움직입니다. 네, 실내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제일 중요한 주행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속에서 디젤 소음은 좀 들리긴 들리네요.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흡음재에 좀 더 신경 썼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안 들릴 것 같아요. 네. 이제 디젤 같은 경우에 6기통 모델들이 워낙 잘 나와서 4기통 모델까지도 소음을 엄청 많이 잡은 느낌이에요. 물론 GLE 450도 소음을 많이 잡은 것 같긴 한데 저속에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은. 네. 사실 GLE는 제가 너무 많이 타봤어요. 네. 제가 벤츠에서도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타봤는데, 패밀리카로 제가 제일 사고 싶었던 차예요, GLE 모델이. 물론 이제 쿠페 말고 저는 그냥 일반 SUV 모델을 사고 싶었죠. 실내 공간이 너무 좋아서 사고 싶었는데 결국 구매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저는 디젤보다는 가솔린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소음을 별로 안 좋아하고 디젤이 이제 매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솔린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GLE 같은 경우에는 디젤만 쿠페 모델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네. 쿠페 모델에 가솔린이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사고 싶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GLE 450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로 사고 싶었던 거고요. 차체가 무거운 게 좀 느껴져요. 이건 당연히 무거우니까 무거운 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냥 패밀리카로 그냥 무난하게 그냥 편안하게 동네에서 타기에는 너무 좋은 차예요. 네. 디자인적인 것도 그렇고 예쁘고, 그리고 벤츠 GLE 정도 타면은 뭐 어디에 가서든지 누구한테든 어느 정도 그래도 인정은 받을 수 있는 차니까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GLS로 가면은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차할 때 좀 많이 불편해요. 네, GLS 같은 경우에는 너무 커서. 뭐 물론 그 S 롱바디도 동일하긴 하지만, 지금 GLE 이 디스플레이는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타던 CLS가 이 디스플레이랑 똑같았는데 이 디스플레이는 안 바뀌었네요. 네. 지금 나오는 이제 E클래스라든가 S클래스, C클래스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갔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거는 아마 몇 년 뒤에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가 불편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조 장치 같은 부분들은요, 이런 터치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온도를 직접 세팅하고 누르고 내가 누르고 있다는 거를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젊으신 분들이야 이 스마트 기기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제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터치는 사실 운전할 때 되게 불안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부분은 누구한테는 장점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누구나 좋아하는 승차감이에요. 예, 그냥 부들부들하고 편안합니다, 차가. 근데 잘 달리진 못할 것 같아요. 아직 달려보지도 않았는데. 저 속에서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약간 디젤의 까랑까랑함이 조금 있죠. 네. 디젤 차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좀 더 시끄러운 것 같기는 해요. 일반 기통 디젤보다 좀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GLE 450이. GLE 같은 경우에 쿠페를 구매하려면은 무조건 디젤을 사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구매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디젤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80%의 분들은 디젤을 연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디젤이 연비가 좋기 때문에 감안해야죠. 내가 득이 있으니까.
둘 중에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가솔린 아니면 디젤이기 때문에 물론 요즘 하이브리드도 있지만 조금 속도 올려보겠습니다. 네. 예상대로네. 속도가 그렇게 가속이 좋지는 않아요. 순간적인 가속이 좋지는 않고 디젤 느낌입니다. 디젤 느낌. 근데 승차감은 편해요. 그리고 GLE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아까 실내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내 공간이에요. 뒷좌석 공간 자체가 제가 키가 183인데도 뒷좌석 앉았을 때 불편함이 없어요. SUV를 구매하시는 이유가 사실 공간감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소 가셨을 때 영업사원분들이 독일 분들이 우리나라보다 평균 신장이 더 큰데도 이런 차들을 많이 주행을 한다 하지만 내가 딱 앉아서 내 공간감이 없는 거랑 있는 거랑은 천차만별입니다. 머리 위에 조금의 공간이 있고 옆에 좀 공간이 있고 하면은 사람은 안정감을 느껴요, 주행할 때. 근데 답답하게 딱딱딱 내 키에 맞게 있게 되면은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불편해서. 롤링은 좀 있긴 한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한 70km 정도 돌았거든요. 근데 70km 정도에서 뭐 그냥 무난하게 차는 잘 돕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형 바뀌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너무 잘 바뀐 것 같아요. 속도를 보는 거나 이런 반자주행 보는 거, 이런 부분들이 되게 눈에 확 들어오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부분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원래는 반자주행을 보려고 내 전방에 있는 계기판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이런 부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반자주행을 켰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전방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반자주행 표시랑 속도가 보이실 거예요. 핸들을 밑에 잡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반자주행 켜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벤츠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가운데 있어요. 레이더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앞 차량이 순간적으로 껴들었을 때, 지금같이 앞 차량이 순간적으로 껴들었을 때 사이드 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오른쪽 조수석 쪽이라든가 운전석 쪽 끝쪽 같은 경우에는 차가 끼어들어도 바로 인식을 못해요. 이럴 때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반자주행 켜시더라도 항상 핸들 잡고 브레이크 위쪽에 항상 발을 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납니다. 그리고 반자주행 켰다고 해서 뭐 조시거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도 편한 게,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자주행을 켜도 한 번씩 이제 내가 핸들을 잡고 내가 잡고 있다는 걸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벤츠 같은 경우는 내가 잡고 있다는 것만 센서로만 세팅을 보여줘도 바로바로 반자주행이 계속 지속이 돼요. 그런 부분은 내가 굳이 핸들을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은근히 편합니다. 반자주행이 전방 250m까지 인식을 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점. 네, 뭐 무난하네요. 코너도 잘 잡고 차선도 잘 인식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반자주행 주행하실 때 저도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한번 사고 날 뻔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반자주행은 이 카메라가 이 차선을 인식을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골길이라든가 아니면 또 수도권에서도 차가 많이 주행되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차선이 옅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차선이 넘어가게 됩니다. 차 자체가 순간적으로 경보를 울려주긴 하지만. 그래서 제 지인도 차를 폐차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주행을 하셔야 돼요. 차선이 옅어지면 이게 항상 인식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60km로 반자주행이 세팅되어 있다가 제가 80km로 올렸어요. 이런 부분도 되게 칭찬할 만한 부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저희 회사차 그랜저로 주행을 하는데, 내가 100km로 세팅하고 있는데 앞에 차가 60km였다가 옆으로 빠지니까 저는 100km로 세팅이 돼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급가속을 해버립니다. 그 100km를 맞추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이런 벤츠처럼 앞에 차가 없더라도 내 속도 세팅이 훨씬 더 높더라도 천천히 속도를 올려주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이런 부분은 벤츠는 참 차를 잘 만든다. 물론 간혹 가다가 망작이 있기는 하죠.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밟고 있습니다. 세팅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브레이크 잡아주고요. 네, 스탑앤고까지 같이 작동도 되네요. 네, 시동이 방금 꺼졌습니다. 참 패밀리카로 타기 좋은 차예요, GLE는. 특히 제 생각에는 한 30대에서 40대 정도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결혼하셔서 아이가 있으신 분들, 또는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GLE 450이나 GLE 쿠페 뭐 이런 모델들 가장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주행하는 거를 순간적인 가속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순간적으로 속도도 올리고, 그리고 고속도로도 많이 주행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X5 40i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40D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나는 이런 마크가 중요하다. 어디 갔을 때 사람들의 인식이 나를 차로 인해서 저 사람 좀 성공했구나, 저 사람 뭔가 좀 럭셔리해 보이는데, 이런 인식을 조금 더 받고 싶으면 BM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벤츠가 더 그런 인식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제 가속 영상 한번 찍어볼 건데요. 네, 현재 스포츠 모드로 세팅되어 있고, 네, 출발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디젤이다 보니까 차의 힘은 좋은데 급가속 같은 느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어느 정도 속도가 난다는 느낌. 패밀리카로 많이 구입을 하시니까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승차감도 되게 부드럽고 좋고요. 시야도 되게 좋아요. 지금 높이가, 지금 앞에 차가 스타리아 차량인데 스타리아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소렌토 차량이 있는데 소렌토보다는 확실히 높고요. 근데 이게 시야가 좋다는 거는 전방에 정체된 구간이라든가 아니면은 긴급 구간, 사고 구간, 이런 회피 구간, 이런 부분에서 내가 먼저 선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오히려 여성들은 SUV를 타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SUV에게 적응되시면은 훨씬 더 시야가 넓어서 편해요, 주행하기가. 네, 지금까지 GLE를 찍어봤는데요. 사실 제가 좀 은근히 까다로운 스타일인데, 지금 GLE는 시승차를 워낙 많이 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는데, 오랜만에 타니까 더 새롭네요. 더 좋고. 패밀리카로 구매하셔가지고 30, 40대 좀 성공한 사업자분들이나 이제 회사원분들이 구매하시면은 적어도 어떤 누가 타도 85점 이상은 쳐주지 않을까. 어떤 누가 타도. 그만큼 이제 호불호가 없는 차입니다.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GLE 견적이라든가 상담 다 도와드릴 수 있고요. 유튜브 보고 문의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이드 스텝을 무상으로 달아드리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GLE 구매하시는 분들 고민하시고 저희 하단에 있는 링크로 문의 많이 주세요. 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